네, 저는 버즈빌이라는 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서주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광고 서버를 직접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MySQL로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이제 성능 문제를 겪고 이거를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면서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버즈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모바일 리워드 광고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나 해외 다 진출을 해 있는데 이렇게 인앱 지면에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고 리워드를 주거나 또는 잠금 화면에 이제 광고를 띄워주고 이제 참여를 하면 리워드를 지급해주는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서버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광고 중에 유저가 가장 관심 있을 만한 광고를 이제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할당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빠르게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유저들은 이제 그 광고 지면을 사실 기다리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앱을 들어간다거나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능이 있어서 들어간 건데 그때 이제 광고가 빨리 뜨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광고를 노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주가 이런 광고 성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겟팅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이나 지역, 통신사 등 여러 가지 이제 결정적인 조건에 기반한 광고 필터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뭐 머신러닝 등을 이제 활용한 광고 추천 로직이 적용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광고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살펴볼 내용은 주로 이제 이런 결정적인 조건에 기반한 광고 필터링을 어떻게 이제 잘 구현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서버의 도전 과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다수 테이블 간에 이제 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정보는 이제 여러 테이블에 나눠져 있고, 기본적인 광고 정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정보, 그리고 타겟팅 조건 등 여러 개의 이제 테이블의 데이터가 정교화돼서 저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블들을 전부 이제 조인을 하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잡한 웨어 조건이 필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타겟팅 조건들을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거의 100개 이상의 이제 웨어 조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도전 과제를 이제 풀어가기 앞서서 광고 서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광고는 읽기 요청이 이제 쓰기 요청 대비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를 생성하고 뭐 변경하는 거는 아마 한 번에서 많아야 뭐 수십 번, 100번 정도인 반면에 이제 광고 객체를 읽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여러 유저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수천 번에서 뭐 수백만 번까지 이제 읽기 요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종 일관성이 허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광고를 객체를 수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이제 수정하자마자 바로 반영될 필요는 없고, 뭐 짧게는 1초, 뭐 길게는 1분 정도가 늦게 반영이 돼도 괜찮은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광고 서버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이제 테이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간략한 버전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은 이제 광고의 타겟팅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있고 이제 이 광고가 지금 액티브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이지 액티브 필드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 조건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컨트리는 이제 뭐 한국 또는 미국 이런 이제 국가 정보, 타겟팅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타겟 젠더는 이제 성별 타겟팅.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밸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올이라고 설정돼 있으면 이제 얘는 타겟팅이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M이나 F로 돼 있으면 이제 남자, 여자 타겟팅이 걸린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 캐리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겟팅이 걸려 있지 않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이제 캐리어 정보가 이렇게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크리에이티브인데요. 크리에이티브는 이제 광고의 이미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 라인 아이템 어떤 라인 아이템에 대한 이제 크리에이티브인지 나타내는 이제 라인 아이템 아이디 컬럼과 실제 이미지 주소를 나타내는 이미지 URL 컬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액션 테이블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액션을 담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라인 아이템에 대한 액션을 달성하기 원하는지랑 그리고 액션 타입, 액션 메타데이터 같은 이런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라인 아이템을 기준으로 샘플 데이터들을 제가 조금 마련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젝티브 타겟 컨트리, 이 젠더, 캐리어 순으로 제가 데이터를 일부러 이제 정렬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젝티브 0인 것들, 1인 것들, 1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컨트리가 한국인 것들, 이제 미국인 것들이 나눠져 있고요. 또 이제 미국, 라인 아이템들 중에서는 이제, 성별 타겟팅이 걸려있지 않은 것들, 남자인 것들, 여자인 것들, 또 그 안에서 이제 캐리어 타겟팅이 이렇게 순서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살펴본 테이블들에서 이제 광고 정보를 가져와야 될 텐데요. 이거를 이제 MySQL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대략 아래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아이템 테이블이 있고 이거를 크리에이티브 테이블과 그다음에 이제 액션 테이블을 다 조인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조건은 전부 다 이제 라인 아이템에 지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시 쿼리는 미국에 사는 버라이즌 통신사를 사용하는 이제 여성분에 대한 쿼리인데요. 액티브 1인지 여부, 그리고 컨트리가 US인지 여부, 그리고 이제 타겟팅이 성별 타겟팅이 안 걸렸거나 또는 여자 타겟팅이 걸려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캐리어도 타겟팅이 안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버라이즌 캐리어로 설정되어 있는 광고에 대해서 이제 광고들을 이제 가져오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요. 이제 다수 테이블 조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하기 위한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머테리얼라이즈드 뷰를 이제 활용하는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테리얼라이즈드 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제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할 때 뭐 이렇게 자주 쓰이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제 조인을 해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뷰를 활용을 하면 이거를 이제 조인한 결과를 그냥 뭐 가상의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뷰의 기능이고요. 머테리얼라이즈 뷰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도 이제 중복해서 이제 생성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머테리얼라이즈 뷰는 라인 아이템 크리에이티브 액션의 테이블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조인한 결과를 중복해가지고 이제 머테리얼라이즈드 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회를 할 때는 이미 조인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성능적으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 마이시콜에는 머테리얼라이즈 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수동으로 뭐 뒤에서 이제 비동기로 이제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저장을 할 때 그냥 두 군데다 라이트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 활용 불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웨어 조건이 3개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웨어 조건이 3개가 아니고 이제 상용 환경에서는 뭐 100개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 보통 이제 그 데이터 조회를 빠르게 하려면 저희가 인덱스를 거는데요. 만약에 아까 100개 있는 그럼 지금으로 치면 이제 3개에 대한 이제 조건을 빠르게 조회를 하려고 하면 뭐 복합기를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4개 조건이 되겠네요. 이제 액티브, 국가, 그리고 성별, 그리고 이제 캐리어 정보를 순서대로 이제 하는 복합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어떻게 되냐면 인덱스에 이렇게 비트리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로그 컴플렉시티로 이제 찾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차 탐색을 통해 가지고 뭐 범위에 대한 조회까지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아까 정렬된 상태를 바라봤을 때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속되지 않고 이제 흩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인덱스를 활용을 해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딱 집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제 스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덱스를 만들어도 아마 그걸 활용하지 못할 거고요. 항상 이제 전체 테이블을 풀스캔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풀스캔하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샤드를 활용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테이블을 이제 별도로 만들고요. 지금 여기로 치면 이제 이제 액티브, 컨츄리, 성별 정도 기준으로 각각 이제 샤드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여성이고 이제 미국에 사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샤드에서만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캐리어 조건은 이제 마이스큐엘의 웨어 조건에 여전히 걸어가지고 필터링해서 가져오는 형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풀 스캔 되는 양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MySQL 가지고 계속 하는 대신에 그냥 좀 더 쉽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을까? 성능적으로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능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캐시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서 보통 레디스를 많이 이제 활용해 보게 되는데요. 레디스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아까 이제 생성하려고 했던 샤드들을 이제 레디스에다 캐싱을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얘는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빠르다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얘의 단점은 이 레디스 안에서 이제 필터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웹서버에서 한 번 더 캐리어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필터링하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성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이제 여기 있는 테렐레즈 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웹서버에 메모리에 이제 올려놓고 줘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옵션들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인투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광고를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제 웹페이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타겟팅 조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여자고 내가 미국에 살고 버라이즌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타겟팅 조건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 치면 검색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 특성이긴 한데 광고는 이제 추천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이 유저한테 가장 적절한 광고를 찾아가지고 이제 리턴 해야 되는데 검색 엔진도 똑같습니다. 검색한 결과 중에 제일 위에 있던 게 이제 가장 그 내가 원하는 검색 키워드에 이제 가까운 게 리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면 뭔가 좀 효율 있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엘라스틱 서치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동작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버티드 인덱스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된 광고, 그다음에 온된 광고들에 대한 도큐먼트 아이디가 이렇게 이제 보관이 되고 마찬가지로 타겟팅이 한국으로 걸린 광고 그리고 미국 걸린 광고 이런 식으로 도큐멘트 아이디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마이시퀄에서 이제 썼던 그 쿼리를 이제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검색 엔진의 내부적인 동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져온 거고요. 이 지금 네 가지 조건이 이제 셋 연산으로 치환을 해보면 얘와 얘를 전부 다 이제 교집합을 이제 찾는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2인 조건은 얘 또는 얘니까 얘는 이제 합집합 연산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식을 써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쭉쭉쭉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5번, 9번, 11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조건에 맞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런 숫자 값만 빠르게 가져와 가지고 요 집합 연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풀스캔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광고 할당에 적합하게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 설정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 검색 이제 엔진을 쓰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구글은 전 세계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게 많기 때문에 이제 샤드로 나눠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광고 같은 경우는 그 문서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광고주 전체 숫자를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 몇십만 개 수준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몇십만 개 수준의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디스크 용량으로 치면 뭐 몇 기가 수준, 많아야 뭐 10기가, 20기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이제 샤드 하나 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샤드 설정을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닌 이제 한 개로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플리카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리플리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고정된 숫자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샤드인 경우에는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노드마다 하나씩 그 복제된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노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드가 5개인데 리플리카 설정이 뭐 3개로 돼 있다. 만약에 이제 마스터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5개 노드 중에 3개 노드만 데이터가 존재하고 나머지 2대 노드는 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방지를 하려면 이제 오토 익스팬드 리플리카를 설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노드 개수만큼 이제 리플리카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떤 노드를 접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코어디네이팅 노드를 고려하는 건데요. 이제 모든 노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어디네이팅 노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제 멀티샤드인 경우는 내가 접근한 노드에 실제로 그 샤드 데이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디네이팅 노드가 또 샤드를 찾아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는 이렇게 라우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노드에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똑똑하게 그 로컬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항상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노드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그런 이제 좀 비효율적인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나 로컬에 있는 그 샤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라고 이제 그 명령을 이렇게 옵션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불필요한 이제 뭐 네트워크 통신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컴퓨팅 파워가 큰 인스턴스를 쓰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문서의 양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잘 엘라스틱 서치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 앞단에 그 AWS에 이제 ELB를 붙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측정한 평균 응답 속도가 한 40ms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구사항이 다양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페인리스 스크립트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느려졌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 모든 광고가 서버 메모리에 올라가기에 충분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 그 메모리 설정을 할 때 전체 메모리 사이즈의 절반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 자체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OS를 위해서 이제 리저브를 해놓게 되는데요. 그 OS에 이제 리저브 하는 이유는 OS 단에서 이제 파일 이제 접근을 할 때 그 파일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파일 캐시로 해서 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그 파일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레디스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디스크 접근을 거의 안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성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조금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트리에 기반한 이제 커스텀 라우팅을 활용해 보는 건데요. 이제 뭐 아까는 제가 이제 샤드를 하나만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컨트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컨트리 기반으로 내가 샤드를 나눠 놓으면 나는 하나의 샤드만 어쨌든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뭐 미국이랑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어, 처음부터 쪼개놓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드를 생성하는 기준을 이제 컨트리 해시한 값을 뭐 사용을 하게 하고 이제 그거 기반으로 라우팅을 시켜서 하면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도 활용을 해볼 수 있고 또 엘라스틱 서치 아마 버전 5부터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광고 검색 쿼리 중에 그냥 이제 스트링 매칭을 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광고가 이제 라이브 시작하는 기간, 끝나는 기간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은 이제 레인지 쿼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나이 타겟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는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인지 쿼리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검색 엔진이 사실은 레인지 쿼리에 이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한 새로운 이제 필드 타입이 레인지 필드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얘기기도 하고 이게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아입니다. 그래서 뭐 광고 서버를 이제 만든다라고 할 때 이 기능이 어, 이 기능을 처음부터 뭐 직접 구현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이스퀄 쓰는데 이 마이스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샤드를 구성을 해본다거나 뭐 캐싱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내 이제 유즈 케이스에 적합하게 맞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 크게 이제 내가 그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따로 질문이 올라오는 건 없는데요. 오늘 그 엘라스틱 커뮤니티 컨퍼런스의 한국어 발표 첫 그 시작을 열어주신 서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버전을 가장 처음 사용하신 버전은 어떤 버전부터 사용해 보셨어요, 엘라서치? 저희는 2점 버전부터 사용했고요. 네, 지금은 5까지 올려서 쓰고 있고, 이제 광고 서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네, 다른 뭐 목적으로도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최신 버전 쓰고 있는데, 광고 네, 서버 5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최신 버전으로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언젠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일단 뭐 5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뭐 구현이 돼 있고, 사실은 이제 7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연산 중에 하나가 코사인 시뮬러리티 구하는 연산이거든요. 근데 그 연산을 이제 직접 뭐 이 쿼리단에서 구현을 하니까 성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 7 버전 후반 때 그게 이제 네이티브하게 서포트 된다라고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버전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새로운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앞으로도 활용하시는데 네. 계속 성공적인 운영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그 좋은 내용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네, 4시에 그 다음 발표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다른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